중졸 배달원이 재벌 회장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장의 조카는 배달원의 얼굴에 수표를 던졌습니다. 학벌도 없는 게 무슨 정의감이야. 이 수치스러운 말을 들은 청년은 바닥에 떨어진 돈을 줍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그 재벌 그룹의 채용 면접장에 이 청년이 다시 나타났을 때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의견이나 감상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 강민우는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싶었을 뿐입니다. 28살 중학교 졸업장이 전부인 청년. 태권도 유단자였지만 그 실력을 쓸 곳은 없었고 새벽부터 밤까지 오토바이를 몰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게 그의 삶이었습니다. 홀어머니의 병원비, 월세, 공과금,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돌아가는 삶. 그래도 민우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런 거라고, 그냥 이게 내 몫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으니까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 10시가 넘은 시각, 장대비가 도로를 강처럼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배달앱에는 마지막 콜 하나가 남아 있었고 이걸 끝내면 오늘 하루가 마무리되는 거였습니다. 민우는 헬멧 안에서 숨을 한번 고르고 오토바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빗소리가 워낙 세서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골목길을 천천히 지나가던 그때 헤드라이트 불빛 아래 뭔가 이상한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버려진 짐 더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사람이었습니다. 비를 흠뻑 맞으며 길 한켠에 웅크리고 쓰러진 노인. 민우는 오토바이를 세우고 달려갔습니다. 노인은 가슴을 부여잡으며 신음하고 있었는데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이 파랗게 변해가는 상태였습니다. 심장이 문제인 게 분명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배달앱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배달 완료 시간이 5분 남았다는 경고음이었습니다. 시간을 초과하면 페널티가 붙고 별점이 깎이고 오늘 하루 벌어놓은 게 다 날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민우는 잠깐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딱 1초만요. 그리고 휴대폰을 재킷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노인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민우는 자신이 입고 있던 비닐 우비를 벗어 노인의 몸에 덮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등을 내밀었습니다. 70kg이 넘어 보이는 노인을 업고 민우는 빗속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면 더 빠르겠지만 넘어질 위험이 있었고 골목에서 큰 길까지는 어차피 걸어야 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때리고 신발 안으로 스며들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조금만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응급실 입구에 도착했을 때 민우의 다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뛰어나와 노인을 침대에 눕혔고 민우는 그제야 무릎을 꿇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얼굴 위로 뭔가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온몸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접수대 직원이 물었습니다. 보호자이세요?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길에서 쓰러진 걸 발견했어요. 지갑 같은 건 안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민우는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보호자가 올 때까지는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낯선 어르신의 곁을 지키며 빗물에 젖은 채로 배달. 페널티 문자가 연속으로 날아오는 걸 묵묵히 바라봤습니다. 그 노인이 누구인지 민우는 그날 밤까지도 몰랐습니다. 성진그룹의 최태성 회장. 재계 순위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의 총수. 하지만 민우에게는 그냥 쓰러진 어르신이었을 뿐이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끓여준 된장찌개로 아침을 먹고 있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젯밤 노인의 가족이 도착했다고 어르신이 은인을 꼭 만나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민우는 밥을 마저 먹고 나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복도에 양복 차림의 남자가 먼저 서 있었습니다. 40줄은 됐을까 기름진 얼굴에 고급 시계를 찬 남자였습니다. 민우의 낡은 배달 점퍼와 때국물 뺀 운동화를 훑어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당신이 어제 우리 삼촌 발견한 사람이에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이자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최진호, 성진그룹 회장의 조카이자 그룹 내부에서 후계자 자리를 노리며 조용히 새를 키워온 인물이었습니다. 병원비는 우리가 다 냈어요. 고생했어요. 이제 됐으니까 가도 돼요. 민우는 잠깐 당황했지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부르셔서요. 잠깐이라도 뵙고 싶었습니다. 그 말에 진호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피식 소리 없이 비웃었습니다. 배달 아르바이트가 무슨 생각으로 온 건지 모르겠는데 혹시 삼촌 지갑에 손 뗀 거 아니에요? 응급실 가는 동안 뭔가 없어진 거 있는지 확인해야겠네. 민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뭔가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지만 꼭 참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 많아요. 일부러 다가가서 나중에 보상금이라도 요구하려는 거죠. 학벌도 없는 사람이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잖아요. 안 그래요? 주변을 지나가던 간호사가 힐끔 쳐다봤습니다. 민우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처음 듣는 게 아니었습니다. 살면서 몇 번은 들어봤습니다. 그래도 막상 대놓고 들으면 아픈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진호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수표 몇 장을 꺼내 민우의 얼굴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수표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거 줄 테니까 다신 여기 오지 마세요. 우리 삼촌 귀찮게 하지 말고요. 언론에 이야기하면 법적으로 대응할 거예요. 민우는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흩어진 수표들. 그 숫자를 보니 어머니 약값이 떠올랐고 밀린 월세가 떠올랐고 오늘 아침 냉장고에 별로 없던 반찬들이 떠올랐습니다. 가져가면 쉬울 텐데. 가져가도 아무도 뭐라 안 할 텐데. 하지만 민우는 몸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람 목숨을 구하는 일에 값어치를 매기지 마십시오. 그 말을 끝으로 민우는 돌아섰습니다. 복도 끝까지 걸어가면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병실 안에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최태성 회장의 눈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회장의 머릿속에는 이미 그 청년의 뒷모습이 깊이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병원을 나와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한동안 시동을 걸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은 어제와 달리 맑게 개어 있었는데 가슴속은 어젯밤보다 더 무거운 것 같았습니다. 이런 거지 뭐. 원래 이런 거야. 민우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시동을 걸고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났습니다. 민우는 그날의 일을 거의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지요. 어머니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걱정하실까 봐서요. 그냥 평소처럼 아침에 일어나 밥 먹고 오토바이 타고 나가고 저녁에 돌아오는 날들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우편물이 한 장 날아왔습니다. 성진그룹 인사팀이라는 발신인이 적힌 봉투였습니다. 민우는 처음엔 뭔가 착오가 있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나한테 왜 편지가 오겠어? 근데 봉투를 열어보니 아무리 봐도 틀림없이 자신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성진그룹 경호팀장 채용 1차 서류 통과, 면접 일시 안내. 민우는 한참 그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경호팀장이라면 보통 경력직 채용이고 체력 검증과 함께 보안 관련 자격증이나 전문 훈련 이력을 요구하는 자리였습니다. 민우가 딱히 지원서를 낸 기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편지가 왔습니다. 누군가 추천한 건지 아니면 뭔가 행정착오인 건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민우는 면접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가서 아니면 말고 어차피 잃을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이뤄온 삶이었으니까요. 면접 당일 민우는 가진 것 중 가장 깔끔한 흰 셔츠와 검은 바지를 꺼내 입었습니다. 다림질을 2번 했습니다. 어머니가 거울 앞에 서는 민우를 보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아들 잘생겼네. 민우는 민망한 듯 웃으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성진그룹 본사는 강남 한복판의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유리와 철강으로 만들어진 육중한 건물 앞에 서자 민우는 괜히 자신의 셔츠 깃을 한번 고쳐 잡았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에 자신의 운동화 소리가 반향처럼 울렸습니다. 면접 대기실에는 이미 다른 지원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딱 봐도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찰 특공대 출신, 군 특수부대 부사관 전역, 경호업체 10년 경력. 대기실 안은 서류들이 넘쳐났고 분위기는 팽팽했습니다. 민우는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옆 사람이 슬쩍 물었습니다. 어디 출신이에요? 민우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배달이요. 그 사람이 잠깐 이상한 표정을 짓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면접관실로 들어가니 긴 테이블 맞은편에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한쪽 끝 약간 비스듬한 자리에 최진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우의 눈이 살짝 굳었습니다. 진호도 민우를 알아봤습니다. 잠깐 당황하는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비틀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병원에서 봤던 사람이네요. 근데 여기는 왜 왔어요? 민우는 자리에 앉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원서를 내서 왔습니다. 지원서를 냈다고요? 중졸 출신이 경호팀장 면접에? 이건 진짜 재미있는 상황이네. 여기는 보통 특수부대 출신이나 경찰 특공대 출신들이 오는 곳이에요. 다른 면접관들이 서류를 뒤적이며 어색하게 자리를 피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진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력서에 경력이 배달밖에 없네요. 그냥 솔직히 말해요. 삼촌한테 잘 보이려고 이러는 거잖아요. 어떻게 알고 지원한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룹이 그렇게 쉬운 데는 아니에요. 민우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면접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면접관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고 진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문 사이로 들어선 것은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었습니다. 최태성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은 병원에서 나온 지 일주일 남짓밖에 되지 않은 몸이었지만 그 걸음걸이에는 70년 인생이 쌓아올린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면접관들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호도 반사적으로 일어나려다 멈칫했습니다. 회장의 눈이 천천히 방 안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민우에게서 멈췄습니다. 자네가 강민우 씨 맞나? 민우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회장이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테이블 상석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으며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따뜻함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깊고 차갑고 무언가를 꿰뚫어보는 눈이었습니다. 내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무슨 말이 오갔는지 문 앞에서 다 들었어. 진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삼촌, 저는 그냥 회사 이익을 위해서. 닥쳐. 단 두 글자였습니다. 면접실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민우를 향해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날 밤 쓰러졌을 때 살면서 처음으로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몸이 말을 안 듣고 빗속에서 사람이 지나가도 아무도 멈추지 않더라고. 그런데 딱 한 명이 멈췄어. 회장의 목소리가 약간 잠겼습니다. 자기 배달도 다 팽개치고 돈도 안 받고 심지어 나중에 내 조카한테 수모까지 당하면서도 바닥에 떨어진 돈을 줍지 않았다는 거. 나는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이 사람이다 싶었어. 진호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회장의 손짓 하나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경호팀장이 모나는 자리인지 알아? 내 몸 옆에서 나를 지키는 사람이야. 서류가 좋은 사람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상황에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 나는 그날 밤 이미 확인했어. 회장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그룹의 경호팀장은 이 청년이다. 강민우 씨 해줄 수 있겠나? 면접실 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경력자들이 멍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진호는 입을 틀어막은 채 굳어 있었습니다. 민우만이 그 자리에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한마디에는 무수한 날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뜨던 날들, 빗속을 달리던 밤들, 바닥에 떨어진 수표를 보며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서던 그 순간들. 회장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나섰습니다. 진호는 한동안 민우를 쏘아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민우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녁 준비를 하다 아들의 표정을 보고 손을 멈추셨습니다.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가벼워진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단단해진 것 같기도 한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민우는 잠깐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나중에 얘기해요. 밥 먹고. 어머니는 뭔지 모르지만 좋은 일인 것 같아서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국 한 그릇을 더 뜨셨습니다. 민우가 성진그룹 경호팀장으로 첫 출근을 한 날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다양했습니다. 의심하는 눈, 호기심 어린 눈, 노골적으로 탐탁지 않은 눈. 그 안에서 민우는 언제나 그랬듯이 묵묵히 자기 자리에 섰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남들보다 늦게 퇴근했습니다. 모르는 건 배웠고 아는 건 나눴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학력을 먼저 보던 사람들이 사람을 먼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태성 회장은 가끔 복도에서 민우와 스쳐 지날 때면 낮게 한마디 했습니다. 잘하고 있어. 3글자짜리 말이었지만 민우에겐 그 어떤 상장이나 수상보다 무거웠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비가 오는 날 배달을 포기한 것이 전환점이 될 줄은 민우도 몰랐습니다. 수표를 줍지 않은 그 선택이 결국 자신을 지켜줄 거라는 걸 그 순간엔 알 수 없었겠죠.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학벌이, 스펙이, 집안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빗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바닥에 떨어진 돈 앞에서 어디를 보느냐가, 수모를 당했을 때 어떻게 일어서느냐가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진심은 반드시 통합니다. 늦을 수는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민우처럼 억울하고 답답했던 순간이 있으셨던 분들, 혹은 누군가의 따뜻한 도움을 받아보신 분들 계시다면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